그렇게 명품 쇼핑 하시던 분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게 심각한 거고, 그런 분들이 자산을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네, 완전 투자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신기하게. 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에 돈 쓴 거지? 야, 이거 돈 모았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되면서 한 번에 확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자, 작가님께서 원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생활 총 다 합치면 한 15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까지 이제 직급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얼마 전에 왜 그만두셨어요? 원래 계속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대본 작업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나요? 네, 드라마가 언제 나와요? 12월 달에 나옵니다. 뭐 과제는 뭐예요? 제가 냈던 책 이름하고 똑같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 그대로 나갑니다. 네, 지금 웹툰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랑 이렇게 드라마로 바꿔서 나갈 겁니다. 그런 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네, 이게 회의도 되게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라는 게, 이게 뭐 직장 생활 내에서 사실은 좋아할 수 없죠. 좋아할 수 없죠.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통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튀는 걸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사실 경제적 자유는 좀 이전부터 찾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미네랄이 다 없는 본진이라도 만약에 파괴되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런 약간 심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요 직장이 매우 소중하다. 왜냐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 한 이력서 한 100개 넣었는데 떨어졌거든요. 딴 데서 계약직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잘리고 또 알바하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입사된 거라서 되게 소중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최대한 하고 싶다라고 싶었죠. 직장 생활을 어쨌든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프리랜서에서 작가, 유튜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가로서 글도 좀 잠깐 내보고 유튜버 되는 거면 지금은 전업 프리랜서인 거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렇지만 직장 다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업무가 이렇게 주어지지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계속 저한테 셀프로 압박을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제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시면서 작가님이 대중에게 알려지셨는데, 그게 총 몇 만 부 팔렸죠? 여태까지 한 40만 부 정도. 40만 부. 1, 2권 아니었어요? 1, 2, 3권까지. 1, 2, 3권까지. 그게 현재 드라마, 웹툰은 이미 제작됐고, 이거 어때요? 그런 식으로 다 뭔가 새로운 시장을 또 더 뭔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더 이런 창작 쪽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매일 아침 원래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셨다고. 그냥 책만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한번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이렇게 카톡으로 퍼져서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2022년 3월 달쯤에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 달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4년 총가에부터 웹툰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직장인이면서 투자자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까지 되고 계신 건데, 요즘 세상이 V 사다리는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2025년 신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건 어느 시대든 열려는 있겠지만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세요? 전 더 열려 있다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연예인밖에 없었어요. 맞아. 아나운서, 연예인, 정치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일반 대중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얼마든지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과거에 대해 오픈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시장도 생겨서 뭐 부의 사다리는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허한 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김작가TV가 237만 유튜버인데 100만 넘는 유튜버가 어쨌든 수백 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한 1000명은 넘게 100만인 기준 한다면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다 어쨌든 뭐 재능이 있든
실력이 있다. 뭐가 어쨌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줄 테지만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방송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진짜 10%도 안 될 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의 그 진입의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것은 되게 폐쇄적이고 생각보다 맞아.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시청률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썼던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막 20년 전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 MC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린 것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활용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의 사다리로 하는 것들이 더 좁다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투자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투자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나 잘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내향적이신 분들은 투자에 또 열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요즘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렇고 가장 큰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일정한 사람은 그대로 일정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느 시대와나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일반 직장인들이 그래도 한번 점프하려면 저는 이 자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좀 기회를 노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산시장이 무너졌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작가님이 자산이 하루아침에 다 증발된다면 이제 이 경험치는 다 그대로 가지고 가요. 내일부터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상하차 해야죠. 돈 많이 되는 거 상하차 하고 막 배달하고 일단 시드를 최대한 많이 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지만 일단 시드를 많이 모은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할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내가 모았다. 그러면은 1억 대출을 받아서 2억의 투자금으로 수도권에 서울은 못 사고 한 경기도쯤에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 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미국 주식, 뭐 비트코인 요렇게 나눠갈 것 같아요. 지금 해왔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인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살아보시면 좀 얼마나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랑 그 다음에 뭐 좀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인간관계를 옛날부터 그랬지만 넓게는 못 가져갔어요. 뭐 제가 인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친한 애들만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게 누군가가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잘 되면 배 아파하고요. 누구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결국엔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를 응원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3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응원해주는 게 인품이나 인성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그분도 내가 먹고 살고 하는데 꽤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전 들었거든요. 연예인분 어느 라디오에서 하셨던 얘기 같은데 전 너무 공감 가는 건데 내가 너무 불행할 때는 너무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말래. 왜냐면 그 격차를 다 느끼면서 내 불행감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너무 큰 부자되고 저는 너무 작은 심지어 내가 지금 대출 압박에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품과 인성이 좋아도 이 축하를 해주려면 축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려의 영역인데 내 마음에 그릇이 여백이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서요. 그 플러스로 이분과 내가 굉장한 친분, 저는 이 3박자 나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여야지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슬픔은 나누기 쉽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슬픔은 나누면서 표현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얘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님이나 전문가분 얘기하는 게 되게 희한한 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다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크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20대 때는 그냥 여러 친구들 만났지만 막 30대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막 40대 되면서 정말 그냥 나랑 비슷한 친구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83년생이잖아요. 네. 저도 82년생이죠. 제가 이제 40대인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은 내 걸 뭔가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얘기든 직장 생활의 이야기든 내 연봉이 올라간 이야기든 뭐 기타 등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눈치 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이 좀 차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좀 가민하게 나온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점차 안 만나게 되는, 특히 20대 때는 격차라는 게 별로 못 느끼잖아요. 네. 40대부터는 진짜 약간씩 그때부터는 진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30대 되고 40대니까 또 달라지는 게 왠지 50대가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인맥이란 게 참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건 없겠죠. 자, 근데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시고 그다음에 투자자로서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과 좀 말투 있나요? 부자 중에서도 괜찮은 부자가 있고 오, 별로인 부자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별로인 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냥 혼자만 남고 뭐 뭔가 좀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보여주기라고 하나요? 그런 허세라든지 그런 자랑 이런 거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떤 돈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게 되게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 막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괜찮은 부자들은 인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좀 겸손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복장에서도 막 이렇게 막 화려한 복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부자와 진짜 부자가 아니냐는 결국에는 이 내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0대, 지금 뭐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작가님께는,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좀 피하고 싶으세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말을 했을 때 한번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런데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무조건 넌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 네, 그런 거는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너무 현실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뭐 새로운 얘기도 해보고 싶고 한데 그 틀에만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로 너 자랑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좀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 만남이 이어지기 쉽지가 않겠죠. 저도 예전에 유튜브 막 제가 이제 어쨌든 계속 커나갔으니까 유튜브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지인들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지인들 뭐 몇 명이 있는 데서 얘기했거든요. 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한 명이 유독 저한테 가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 뭐 약간 날 무시하냐.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 물어봤죠. 혹시 내가 그랬냐. 왜냐면 내가 그랬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그랬대요. 다른 사람 그냥 고마웠대. 제가 그걸 몇 번 겪으니까 그 친구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질투죠. 질투, 자격지심.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 버려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요즘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 같은 걸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워라밸이 약간 퇴색됐거든요, 의미가. 사실은 워라밸의 의미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인데 요즘에 워라밸은 일도 안 하고 놀자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도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어디론가 스카우트 되고 뭐 진급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진짜 내 주어진 일만 딱 할 거야 라는 사람은 사실은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뭐 출근하고 이게 아니라 일할 때는 제대로 하면서 내가 나머지 뭐 투자든 레저든 취미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자는 게 워라밸 같아요.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일은 너무 안 하고 계속 놀려고만 한다? 이러면은 이건 워라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너무 워라밸을 찾으면 40대, 50대, 60대 됐을 때도 워라밸 찾는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언제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10대 때 뭐 우리 30대 때 공부하라고요? 10대 때 공부하라고 하지? 10대 때 공부해야 될 때 있고 20대 때는 뭐 연애를 해야 될 때 있고 그다음에 30대 때는 뭐 직장생활, 40대 때는 가족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너무 그때부터 라를 찾게 되면 당연히 오에 이제 포커스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직장 내 승진과 연봉 인상이 잘 안 되겠죠. 그럼 40대, 50대 돼서도 계속 찾고 있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힘든 일을 못 해요. 이게 좀 약간 힘든 일을 해보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이게 내공이 생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 편한 것만 할래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나중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건 주의하셔야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보셨을 때 소비는 좀 어떻게 보시고 정말 아껴야 되는 소비는 뭘까요? 스타벅스는 기업 총수들만 마시는 거죠. 아, 이게 너무 꼰대스러운데, 이거는 너무 꼰대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스타벅스를 하루에 2잔 먹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잔이면 얼마야? 하루에 10,000원인데, 한 달이면 30만 원. 왜냐면 스타벅스 옆에 분명히 메가커피도 있고 이디야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디야나 뭐 메가커피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메가커피도 안 가요. 그냥 탕비실 갑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가성비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막 비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품질, 디자인, 성능이 괜찮은 거를 찾는 게 오히려 좀 이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좋은 브랜드 이거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다른 건데, 저는 뭐 커피 정도는 네. 또 이게 내 삶을 깨우고, 그 다음에 내 하루에 고단하게 나를 이제 일터에 보낼 텐데, 출근 전이든 퇴근 후에 한 잔 정도의 뭔가 낭만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외여행을 꼭 1년에 요즘에는 한두 번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로 이제 명품 가방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왜? 맞아요. 저는 왜 해외여행을 못 가는 해도 있고, 저도 당연히 유튜브 하면서 너무 바빠서 못 가는 해도 있었고, 뭐 당연히 올해 같은 날에는 좀 자주 가는 해도 있고 한데, 너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 약간 법칙처럼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여행 가면 당연히 비행기 값도, 그 다음에 그 면세점에서, 그 다음에 여행 가서 리조트, 그 다음에 뭐 기념품 사오고 뭐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값을 1년 내내 아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여기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행 안 갈 거면 커피값 인정하겠지만 커피도 그렇게 비싼 거 막 5, 6천 원씩 사 먹으면서 여행까지 간다? 거기에 명품 쇼핑까지 한다? 와, 이거는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명품 쇼핑 하시던 분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게 심각한 거고, 그런 분들이 자산을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네, 완전 투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신기하게. 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에 돈 쓴 거지? 야, 이거 돈 모았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되면서 한 번에 확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꼭 이건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40대, 50대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MZ세대 분들 얘기하면서 가소비, 명품적 이런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MZ세대 분들 중에서, 아니면 40대, 50대도 다 포함해서 그분들도 내가 거기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이런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치 뭘 산다고 해서 누가 가소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못 버는데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좀 인스타그램을 특히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많이 벌지 않을 텐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소비를 무조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절한 소비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소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소비를 할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저 원하는 것인지 요것만 딱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원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평소에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는데 DSLR로 한번 너무 찍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DSLR 사람들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무겁거든. 근데 이거는 그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장 바지가 뜯어졌다. 뭐 패딩이 뭐 다 찢어졌다. 이러면 사야죠. 그런데 패딩 잔뜩 있는데 패딩 세일하네? 저거 괜찮다. 라고 해서 사는 거는 세일 해서 돈 번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안 샀으면 100% 아낀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릴 땐 잘 공감이 안 됐지만 40대 되니까 더 느껴집니다.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불행은 다 막을 수 있죠. 웬만한 거는. 맞아요. 육아휴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끊겨서 육아휴직 못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 돈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육아휴직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투자를 좀 잘 해야 되고 실제로 마음에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 자유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몇 살 때쯤에 그걸 그래도 경제적 자유 정도는 이뤘다 생각하세요? 저는 한 37? 그럼 37 이후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계속해서 다니기 싫은데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막 승진에 대한 압박, 인사고과에 대한 압박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좀 더 마음 편히.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더 잘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재정적인 여유 있잖아요. 맞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월급 말고 다른 수익, 예를 들면 뭐 배당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뭐 부업이라든지 요 파이프라인 최소 2개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적인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이 좀 여유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사실 배려도 나가는 거겠죠. 자, 작가님께서 만약에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좀 뭐 해보고 싶은지랑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20대도 많을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일단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 생활을 40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 작가들을 보면은 20살 때부터 막 국어 국문학과, 무슨 문예 창작과 이런 데 나와서 전통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중인데 조금 더 저의 그 뭔가 재능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아마 더 잘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늦게 발견한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에 작가님도 말씀하셨죠. 요즘에 사실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스레드를 하나요? 스레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블로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거는 요즘 세상은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해서 역량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숨기기도 쉽지 않은 세상 같아요. 왜냐면 꼭 방송국에 안 가도 본인만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본인의 재능이 만나면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방송국의 사람들이 발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탁 안 해주면 공중팔 타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띄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TV도 잘 안 보고 핸드폰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5년에 작가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올해 저희 시청자분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만약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부동산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주춤할 때가 오히려 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이 출간하신 김부장 이야기 올해 11월에 드라마로 나온다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작가님과 부동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송희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